네,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. 오늘 정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화면 통해서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. 네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전분기 대비 6,800억 넘게 빠졌습니다.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. 자, 먼저 기자님, 구체적인 통계 수치 어떻게 나온 겁니까? 네,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요. 이 순대외 금융자산이 640억 달러로 이 전분기 대비 6,895억 달러 급감했는데요. 이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4년 3분기 이후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. 이 대외 금융자산은 2017억 달러 늘어난 3조 843억 달러로 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요. 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나타내는 대외 금융부채가 8,912억 달러 폭증한 3조 20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. 이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순자산을 대폭 깎아내린 겁니다. 올해 상반기에 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대외 금융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 직접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순수한 거래 효과만 보면요. 이 순대외 금융자산은 오히려 1,9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국내 증시 폭등으로 이 연간 이 평가 손익 효과가 이걸 완전히 상쇄한 건데요. 이 올 상반기에 코스피 상승률이 101%에 달해서 이 미국 S&P 500 상승률 10%를 압도하면서요. 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등 지분 증권 평가액이 한 분기 만에 약 8,481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. 이 거주자의 해외 주식 가치 상승폭보다 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평가액 증가폭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. 네. 한국은행은 이번 순자산 감소를 대외 건전성 악화로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른바 주가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. 현재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? 네, 이 대외 금융부채라는 게 이 채권이나 차입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도 포함된다고 합니다. 이 주식은 만기가 없고 기업이 원금을 갚아야 할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주가 급등으로 통계상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. 이 실제로 특정 대표 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던 핀란드의 노키아, 또 네덜란드의 ASML, 대만의 TSMC 사례처럼요. 이 자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이렇게 주가 급등기에 순대외 금융자산이 단기간에 급감하는 이 주가의 역설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했습니다. 그렇다면 주식 평가액을 제외하고 실제 만기와 또 상환 의무가 존재를 하는 순대외 이 채권 그리고 대외 채무 지표는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까? 네, 실제 상환 의무와 직결되는 2분기 순대외 채권을 보면요. 이 3,67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억 원 늘어나면서 이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.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 신용과 해외 예치금이 늘어나서 대외 채권이 1조 1,806억 달러로 확대된 덕분입니다. 이 확정적인 채무인 대외 채무는요, 장기 채무 위주로 384억 달러 늘어난 8,1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이 순대외 금융자산의 착시 현상 속에서도 실질적인 금융자산과 부채 간의 격차는 이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준비자산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소폭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외화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2분기 말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46.5%로 전분기보다 3.1%포인트 상승했는데요. 하지만 이번 단기 외채 증가도 차입 확대가 아니라 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 대금을 예수금 형태로 이 국내 계좌에 남겨둔 수급상의 요인이 작용했습니다. 이 IMF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단기 외채의 약 2.4배 수준으로 광범위한 대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이 유동성 완충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.
네, 이렇게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순대회 금융자산이 역대 최대로 감소폭을 기록했다라는 뉴스 체크해 보셨습니다. 자,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이르면 다음 주 최대 15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과 일정은 현재 어떻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까? 네,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열고요. 이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골자로 하는 이 150조 원 안팎의 주주 환원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. 이 단일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. 연간 10조 원 안팎이던 기존 정규 배당 수준을 압도하는 정도입니다. 얼마 전에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안을 내놓은 SK하이닉스와 합치면요. 이 국내 반도체 투톱의 연간 주주 환원 규모는 25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. 150조 원 정말 막대한 금액인데요. 단일 기업이 150조 원에 달하는 이 재원을 확보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. 재무적인 상황 어떻습니까? 네, 이제 우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이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이 바탕인 걸로 보입니다. 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38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고요. 또 영업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뺀 이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이 사상 최대인 263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 삼성전자의 3개년 누적 FCF 50% 환원 원칙에 따라서요. 2024년부터 올해까지의 누적 FCF 약 320조 원의 이 절반인 160조 원인 이게 환원 재원으로 확보되면서 이 150조 원대 실행안이 가능해진 겁니다. 자사주 소각에 주력을 하는 타사와는 다르게 이 삼성전자의 환원책에는 대규모 특별 배당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? 네, 삼성전자는 이 연간 정규 배당 외에 약 120조 원에 달하는 잔여 재원 대부분을 일회성 특별 배당 형태로 풀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.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도 병행되는데요.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임직원에게 지급될 30조 원 이상의 특별 성과급이 이 유통시장 내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성과급 집행 시점에 맞춰서 자사주를 직접 사들여서 소각할 방침입니다. 네, 기존의 주주 환원 가이드라인 자체를 상향 조정할 거라는 이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환원 기준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? 네, 우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이 앞서 SK하이닉스가 환원 기준을 FCF 50% 이내에서 50% 이상으로 변경한 만큼 이 삼성전자 역시 현행 FCF 50% 가이드라인을 50%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니면 최소 환원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이 삼성전자 경영진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150조 원, 이 통 큰 주주 환원 소식에 증시도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. 시장의 반응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 효과는 어땠습니까? 네, 이 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9.49% 급등하면서 증시 반등을 견인했었죠. 이 증권가에서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특별 배당이 이 자기자본 이익률을 수직 상승시켜서요.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또 국내 증시 밸류업을 이끄는 결정적 모멘텀이 될 걸로 분석합니다. 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주주가치 재고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확보함에 따라서 이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자본 효율성 재평가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 나옵니다. 네, 최근 SK하이닉스의 막대한 40조 원의 주주 환원책과 더불어서 이제 150조 원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예고가 나온 상황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또 흘러갈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.